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석입니다. 네, 와인의 백영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중국 홍콩 석유가스 업계 소개하고요. 그 대표 기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석유가스 업계도 잘 이렇게 논의가 되는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수입, 그러니까 딱 생각하기에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입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중국이 세계에서 2위로 되는 에너지 소비국이고요. 예. 수입 규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이상을 해외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는 네네. 국가고요. 예. 네.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51.3%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1분기부터는 지금 수입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1분기에는 무려 54.52%까지 기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예.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중국 원유 수입량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지금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원유 수입 대외 의존도에 대한 차트인데 1993년도에는 대외 의존도가 대략 한 1.9%를 차지했었지만 지금 2008년도에 들어서는 49.8%를 기록을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올해 들어서는 지금 1분기에 대략 54.52%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현재는 지금 경제 성장과 함께 이러한 석유 수요가 확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의존도는 일단은 중국에서 공업화 과정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업 석유에 대한 소비량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또한 도시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에 대한 수요도 그렇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1위 자동차 시장으로 등극이 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이 쓰는데 과연 주요 수입국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대략 한 50% 정도 되는 수입량 중에 한 50% 정도 되는 석유를 지금 세 개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앙골라 그리고 이란 이 세 개 국가에서 지금 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석유 가격을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부에서.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국제 유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중국 국내에 있는 유가도 변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크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보다 지금 중국에 있는 유가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석유 기업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해 5월 7일부터 중국 정부에서 국가 발전위원회라는 이러한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석유 가격 관리 체계를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새로운 국내에 있는 석유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국제 유가가 22영업일 동안 이동 평균 가격이 4% 이상 변동할 경우에 중국 국내에 있는 석유 가격을 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에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실행을 하면서 2009년에 총 8번 정도 석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디젤유 가격을 조정을 했었고요. 이와 반면에 비교해 보시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전반적으로 2번 정도 휘발유 가격과 디젤유 가격을 조정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전반적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크게 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 그러니까 세금 부분을 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디젤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을 실제로 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조정을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춘다면 그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보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2009년만 해도 여러 번, 1년에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실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예. 워낙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보다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예. 통제로 인해서 예. 기업 실적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 보시면은 그 올해 들어서서 보시면은 한 2번 정도 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국제 유가 변동폭은 중국에서 조정한 것보다 변동이 더 많았었는데 국제 유가를 정확히 그 반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그 부분인데 네. 이 미국에 이제 그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어요. 네. 제일 큰 게 이제 엑슨모빌인데, 엑슨모빌. 예, 엑슨모빌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하고 상당한 그 비슷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시장 원리에 맞겠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의 어떤 석유 관련 기업들은 네. 실제 원유 가격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쵸.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실제 그게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거나 일단 정부에서 1년에 여러 차례 원유 가격을 그렇게 좀 조정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석유 네.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천연가스 부분은 저희가 시간 때문에 네.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